촛불에 놀라서 다 도망가고 어느 구석에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할 때 당당하게 외치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 누굽니까? 그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네. 입당과 동시에 아마 황 전 총리는 그 출마할 것이 당대표 출마할 것이 뭐 분명하다 이런 이제 예상들이 퍼지면서 네. 이 자유한국당 당대표 그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도가 그 당 안팎의 관심도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정우택 그 의원이나 아니면 그 김진태 의원 뭐 그다음에 오세훈 전 시장 정도가 이제 출마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됐는데 네.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김병준 자유한국당 현 비대위원장이 네. 비대위원장직을 중도에 사퇴하고 네. 또 출마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면서 약간 입장이 바뀌었죠. 예. 어제까지는 또 그렇게 그랬었는데요. 그러니까요. 예. 그러면서 이제 그 당대표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어떤 숫자도 늘어나고 네. 예, 그 사람들 간에 어떤 더 이제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황교안 전 총리하면 사실상 정치는 신인입니다. 그리고 이 출사표를 던지는 자리에도 기자들이 뭔가 좀 추상적이고 벙벙한 이야기만 자꾸 내놓는 것 같아. 과거에 안철수 전 대표를 보는 것 같아.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. 그런데 며칠 만에 달라졌습니다. 황교안 전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굉장히 날이선, 이 정부를 향해서 날이선 말을 했어요. 날이 선 듯하지만 네. 구체적이지가 않죠. 역시 아직도 그런 거죠. 예를 들면 현 정부의 악정과 폭정을 막아내는 데 나도 함께 하겠다. 어떤 악정이고 어떤 폭정이라고 본인은 보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. 네.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나의 대안은 무엇인지 예를 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얘기를 해야 네. 거기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거든요. 물론 악정과 폭정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도 저렇게까지 지금 하는 게 맞나? 저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지지자들이나 반대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범위가 큰 거예요. 네. 아직도.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수록 구체적인 거에 대한 질문을 아마 황교안 전 총리는 받게 될 겁니다. 네. 구체적으로 얘기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냐? 이제 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치적인 내공을 검증받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. 근데 지금 최근에 황교안 전 총리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한번 이 정도는 어떨까요? 이 정도면 좀 구체적인 얘기가 될까요? 들어보시죠. 나는 흑수저 출신이고 무슨 병력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가정이 전혀 아닌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 집안에서 이렇게 가정 살림하면서 대학 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신검을 받았습니다. 무슨 비리가 있었겠습니까? 난 사실 병명도 몰랐어요.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. 자, 일단 흑수저라는 주장에 오늘 또 인터넷에서 굉장히 또 관심이 높았습니다. 황교안 전 총리가 근데 흑수저는 맞나요? 김태현 변호사님. 글쎄, 황교안 전 총리 아주 부유한 환경은 아니라고 이제 알려졌는데, 보면은 이제 황교안 총리 말대로 따르면 아버지 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 같고, 네.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성균관대 법대를 나왔는데 아주 이렇게 부유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흑수저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병역비리 얘기들이 나오는데,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 장점 하나 꼽자면, 네. 청문회 2번 했어요. 네. 다 한 검증을 번은 통과했죠. 국무총리니까 국회 동의까지 받은 네. 표결이 청문회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변 어떤 비리 의혹이라든지 병역 비리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검증은 사실은 끝났다고 볼 수 있죠. 청문회 네. 2번이나 했으니까. 자,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요. 황교안 전 총리에게 한마디 충고를 했습니다. 눈길을 끄네요. 들어보시죠. 황교안 총리가 상당히 좀 운이 좋아지는 형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게 친박들 입장에서 보면 가짜인데 친박과 싸우면서 친박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된 이상 친박과 화끈하게 싸워라. 홍원석 차장. 예. 사실 이 말이요. 꼼꼼히 곱씹어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좀 화가 날 만한 디스멘트예요. 그렇죠. 당 내에서 반대 계파와 한번 붙어봐. 싸움을 거는 듯한 그런 말이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근데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당대표에 이제 출마를 했는데요. 누가 봐도 친박 아닙니까? 그렇죠. 친박인데 아까 그 영상 보셨다시피 네. 예, 친박들이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렇게 뭐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힘들게 싸웠는데 그때
뭐 했냐?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했냐.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출마하느냐. 이것은 누가 봐도 이제 황교안 네. 전 총리를 겨냥한 코멘트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래서 친박계의 일각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갖다가 집요하게 이제 공격을 할 거고요. 네. 그에 대해서 이제 황 전 총리가 이제 풀어야 될 과제죠. 풀어야 되는 그렇죠.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이것은 이제 친박계를 포용하는 차원에서 이제 황 전 총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황 전 총리가 이제 박근혜의 어떤 이미지에서부터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. 그런 양날의 어떤 좀 복잡한 조언이기도 하고 예. 약간 디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애매한 복합적인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습니다. 네. 저 얘기를 자유한국당 의원들 하는 의원들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 논리는 뭐냐면 예전에 이제 이해찬 전 총재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. 이해찬 총재가 첫 번째 대선 끝나고 당을 이제 장악을 한 다음에 그때 공천 때 뭐 김윤환 전 의원부터 이기태 의원부터 속된 말로 거물이 다 날립니다. 그 사람들은 다 대선 때 본인을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. 그걸 얘기하면서 뭐 지금은 정당대에서는 친박의 도움을 받아서 당권을 잡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당권 잡은 이후에 친박 핵심들 정리하게 되면 그런 외형 확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실제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하는데 네. 뭐 이론상은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에요. 선거 때 예를 들어서 저 예전에 이화창 총리와는 다르게 네.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험 전혀 없는 사람인데 선거 때 전당대회 때 도와줬던 사람들을 바로 정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? 글쎄요. 저는 그게 실제로 될진 전 의문이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 하는 의원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. 네. 자, 황교안 전 총리를 시작으로 한국당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됐죠. 이런 가운데 당 밖에서 아주 분주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.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? 손혜원 게이트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게이트 사건 맞죠? 응? 땅하고 집하고 20곳을 샀다고 하죠? 이거는 투기가 아니고 이거는 범죄입니다. 범죄. 말하자면 퍼스트 레이디 친구라고 해서 또 이럭저럭 넘기려고 하잖아요. 일단 손혜원 의원의 이 의혹 사건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를 쏟아냈군요. 뭐 평소에 이제 홍 전 대표의 여러 가지 그런 논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예상됐던 그렇죠. 그런 얘기죠. 이 홍 전 대표는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은 대구, 그렇죠. 뭐 토요일은 부산 해가지고 TV 제일 중요한 시점에 항상 대구를 가잖아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 유튜브 방송을 직접 뭐 현장에서 이제 유권자들을 만난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전국 순회를 하거든요. 그렇죠. 하면서 또 이달 말에 출판 기념회를 또 갖기로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? 네. 아마 홍 전 대표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당권 주자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네. 또 영남권을 중심으로 또 전국을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출판 기념회 때 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러한 행보는 어쨌든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.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. 알겠습니다. 하지만 지지자들이나 반대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범위가 큰 거예요. 네. 아직도.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수록 구체적인 거에 대한 질문을 아마 황교안 전 총리는 받게 될 겁니다. 네. 구체적으로 얘기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냐? 이제 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치적인 내공을 검증받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. 근데 지금 최근에 황교안 전 총리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한번 이 정도는 어떨까요? 이 정도면 좀 구체적인 얘기가 될까요? 들어보시죠. 나는 흑수저 출신이고 무슨 병력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그런 가정이 전혀 아닌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 집안에서 이렇게 가정 살림하면서 대학 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신검을 받았습니다. 무슨 비리가 있었겠습니까? 난 사실 병명도 몰랐어요.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. 자, 일단 흑수저라는 주장에 오늘 또 인터넷에서 굉장히 또 관심이 높았습니다. 황교안 전 총리가 근데 흑수저는 맞나요? 김태현 변호사님. 글쎄, 황교안 전 총리 아주 부유한 환경은 아니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, 보면은 이제 황교안 총리 말대로 따르면 아버지 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 같고, 네.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성균관대 법대를 나왔는데 아주 이렇게 부유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흑수저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병역비리 얘기들이 나오는데,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 장점 하나 꼽자면, 네. 청문회 2번 했어요. 네. 다 한 검증을 번은 통과했죠. 국무총리니까 국회 동의까지 받은 네. 표결이 청문회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변 어떤 비리 의혹이라든지 병역 비리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검증은 사실은 끝났다고 볼 수 있죠. 청문회 네. 2번이나 했으니까. 자,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요. 황교안 전 총리에게 한마디 충고를 했습니다. 눈길을 끄네요. 들어보시죠.
황교안 총리가 상당히 좀 운이 좋아지는 형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게 친박들 입장에서 보면 가짜인데 친박과 싸우면서 친박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된 이상 친박과 화끈하게 싸워라. 홍만석 차장, 사실 이 말이요, 꼼꼼히 곱씹어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좀 화가 날 만한 디스멘트예요. 그렇죠. 당 내에서 반대 계파와 한번 붙어봐. 싸움을 거는 듯한 그런 말이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근데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당대표에 이제 출마를 했는데요. 누가 봐도 친박 아닙니까? 그렇죠. 친박인데 아까 그 영상 보셨다시피 예, 친박들이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렇게 뭐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힘들게 싸웠는데 그때 뭐 했냐?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했냐.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출마하느냐. 이것은 누가 봐도 이제 황교안 전 총리를 겨냥한 코멘트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친박계의 일각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갖다가 집요하게 이제 공격을 할 거고요. 그에 대해서 이제 황 전 총리가 이제 풀어야 될 과제죠.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이것은 이제 친박계를 포용하는 차원에서 이제 황 전 총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황 전 총리가 이제 박근혜의 어떤 이미지에서부터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. 예, 그런 양날의 어떤 좀 복잡한 조언이기도 하고 약간 디스이기도 하고 애매한 복합적인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습니다. 저 얘기를 자유한국당 의원들 하는 의원들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 논리는 뭐냐면 예전에 이제 이해찬 전 총재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. 이해찬 총재가 첫 번째 대선 끝나고 당을 이제 장악을 한 다음에 그때 공천 때 뭐 김윤환 전 의원부터 이기태 의원부터 속된 말로 거물이 다 날립니다. 그 사람들은 다 대선 때 본인을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. 그걸 얘기하면서 뭐 지금은 정당대에서는 친박의 도움을 받아서 당권을 잡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당권 잡은 이후에 친박 핵심들 정리하게 되면 그런 외형 확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실제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하는데 뭐 이론상은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에요. 선거 때 예를 들어서 저 예전에 이화창 총리와는 다르게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험 전혀 없는 사람인데 선거 때 전당대회 때 도와줬던 사람들을 바로 정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? 글쎄요. 저는 그게 실제로 될진 전 의문이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 하는 의원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. 자, 황교안 전 총리를 시작으로 한국당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됐죠. 이런 가운데 당 밖에서 아주 분주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.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? 손혜원 게이트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게이트 사건 맞죠? 응? 땅하고 집하고 20곳을 샀다고 하죠? 이거는 투기가 아니고 이거는 범죄입니다. 범죄. 말하자면 퍼스트 레이디 친구라고 해서 또 이럭저럭 넘기려고 하잖아요. 일단 손혜원 의원의 이 의혹 사건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를 쏟아냈군요. 뭐 평소에 이제 홍 전 대표의 여러 가지 그런 논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예상됐던 그렇죠. 그런 얘기죠. 이 홍 전 대표는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은 대구, 그렇죠. 뭐 토요일은 부산 해가지고 TV 제일 중요한 시점에 항상 대구를 가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 유튜브 방송을 직접 뭐 현장에서 이제 유권자들을 만난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전국 순회를 하거든요. 그렇죠. 하면서 또 이달 말에 출판 기념회를 또 갖기로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? 아마 홍 전 대표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당권 주자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또 영남권을 중심으로 또 전국을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출판 기념회 때 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러한 행보는 어쨌든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저희가 또 다른 분들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 얘기도 하고 싶은데 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. 만나보시죠.